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가정경제 지키러 출동하는 두 분의 히어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빰빠밤. 빠바바밤. 오, 늦었어. 오늘은 김소미 전문가가 치고 나왔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초열대야래요. 밤에. 맞아요. 너무 더워요. 저녁에도 덥고 아침에도 덥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그냥 땀이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저는 밤에 에어컨 안 틀고 그냥 한번 자보자. 뭐 저녁에 시원하길래 자면 새벽에 땀이 흠뻑.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뭐 잘 지내셨죠 한 주? 그럼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뭐 얼굴 봐서는 되게 건강해 보이시긴 하는데 다행이고요. 네, 7월 말이고 또 이번 주에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금감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분쟁 사례 중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위주로 오늘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동키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선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먼저 사고가 크면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 우리 1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사고가 나면 입원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생기는 손해를 바로 휴업 손해라고 하는데요. 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유의할 보험금 청구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사고로 휴업 손해를 청구할 때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휴업 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네,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1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사고가 나면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난 1인 가게는 아닌데 나 없으면 가게가 안 굴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없어도 가게가 굴러가도 똑같습니다. 아. 네. 그 나 내용을 없어도 가게가 굴러가도 똑같아. 그거를 어쨌든 내가 없음으로써 뭐 그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보험금 산정 시 반영이 될 수 있다. 더 크게 그렇군요. 반정이 되고요. 네, 산정이 더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사실은 하는 역할이 있죠. 매출에 당장 며칠 입원해서 치료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매출 그 뒤에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자료를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넣게 되면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 수리 기간 중 다른 자동차 렌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업사에 맡겨 수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원래 타던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보험사 약관을 보면 대물 보상 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이라는 항목이 맞아. 있는데요. 이것도 궁금해요. 맞아요. 이것도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나요? 네,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정 조건이란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 차량의 수리 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대물 보상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5701님께서 차 사고가 나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고 있으셨는데 최대 일주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들으셨대요. 근데 방금 전문가님이 25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왜 일주일이라고 들으셨지? 일주일이라고 들으셨다 하더라도 대차 기간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감원 관련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험사 직원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약관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이 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의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네. 내가 중형차를 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차를 쓸 수 있는 차는 어떤 차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쪽에서 소형차를 대차해 준다. 난 싫다. 내가 중형차 타동에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똑같은 보통은 대부분 같은 등급의 차량을 대차를 해주세요. 네, 대부분 중형차를 타고 있다가 네. 중형차를 타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경차를 대차해준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경차를 타고 있었는데 나 조금 더 큰 차 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재량이긴 한데 대부분은 같은 등급으로 해주세요. 피해자의 재량이긴 선생님. 한데 그렇구나. 아닌가요? 대부분 동급으로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왔습니다. 9177님께서 저는 급여 소득자입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연차와 월차를 모두 썼어요. 이것도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게 나는 진짜 몰아서 해외여행 한번 가야지 이렇게 하고 그렇죠. 쭉쭉 모아놨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거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휴업 손해 청구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네, 질문 너무 잘 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아, 네, 세법상 관련 서류를 먼저 좀 안내 드릴게요. 소득 금액 증명원, 그리고 급여 공제 확인원, 그리고 연 월차 사용 확인원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업 손해일 경우에는 1일 수익 감소액 곱하기 85% 곱하기 휴업 일수로 산정이 됩니다. 산정 방법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산정 방법은 급여 소득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 그러니까 지방세 등 여러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수입액에서 재경비,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서 산정합니다. 참고로 수입액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등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 밖에 소득자, 즉 일용 근로자, 임금, 증빙 서류 제출 시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가정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부는 월급을 따로 받지는 않지만 사실 직장인들만큼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주부일 경우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합의금으로 난 100만 원 받았어 혹은 나는 200만 원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런 합의금 산정 항목 중 휴업 손해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휴업 손해는 이 피해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본인의 급여 명세표 또는 원천 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나의 하루의 일당이 얼마인지 증빙할 수 있어요. 네, 또 병원에 입원해서 회사를 쉬게 되었을 때 만약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그 내용을 증빙해 주시고요. 연차를 썼다면 연차 확인서로 내가 연차를 며칠 썼는지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주부 혹은 프리랜서 등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증빙이 힘들 때는 보통 시중 노임 단가를 활용을 하는데요. 2024년 올해 자동차 보험에서는 312,013원을 인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자가 빠졌네요. 310만 2013원. 만자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매출이 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식당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아유 나는 매출이 꽤 어마어마한데 라고 자시면서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실제 세금 신고된 국세청 자료를 보면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매출은 내가 번 게 아니라 실제 내 몫으로 신고된 금액을 인정받기 때문에 네, 세금 신고 기준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또한 내가 신고한 매출이나 금액이 얼마인지가 네, 산정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지난달에 번 돈 요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된 국세청 자료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또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 자,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3405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사고가 나서 손상됐어요. TV 보다가 저도 그거 봤거든요. 신차 딱 그 번호판도 안 바꾼 거. 끌고 나오다 사고 나시는 어떡해. 경우 봤어요. 예.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전문가님들이 시세 하락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듣고 급히 문자 보냅니다. 저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신차에 대한 보상 기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네, 출고 5년 이하의 차량에만 수리 비용의 10에서 20%를 지급합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차가 3천만 원 가량의 차량으로 1년 2개월 지난 시점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점에서 차량 가액, 즉 보험 가액이 2,500만 원이에요. 차량 가액은 현 시점에서의 차량의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시세 하락 보상은 신차 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고 시점의 보험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수리비 600만 원의 15% 90만 원이 시세 하락 손해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수리비가 49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앞서 저희가 수리 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에서 전문가님이 피해 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부분이 적용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수리비가 490만 원이면 시세 하락 손해는 앞에서 예를 든 차량 가액의 2,500만 원의 20%가 넘지 않기 때문에 0원입니다. 지급이 어렵겠죠. 만약 시세 하락, 감가에 대한 금액이 좀 클 때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5년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신차를 뽑고 1년, 네. 그다음 3년, 5년 요렇게 좀 더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1년 됐을 때 내 마음 더 많이 다르고, 받을 수 있게. 아니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차를 뽑고 나서 1년 동안은 진짜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 3년 때까지 마음이 좀 다르고 또 5년 되면 또 마음이 다르니까 내 마음을 좀 반영해줘요. 자, 역시 보약 레시피 시간. 뭔가 궁금했던 거 뭐든 여쭤봐도 새로운 내용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께서 평소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내용까지 자세히 풀어주셨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실시간으로 궁금증 해소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잘 모르고 계셨다면,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안에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었구나 모르셨다면 여러분의 보험도 한번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샵 0999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라고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전문가를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가장인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최근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목과 허리가 뻐근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촬영을 해보니까 척추 뒤쪽 인대가 뼈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건강검진 중에 큰 이상도 없었고 평소 약 먹는 것도 없이 너무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진단을 받으니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인터넷에서 수술 방법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큰 수술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동안 제가 건강했기 때문에 보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진단받은 후종인대 골화증을 보험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동안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병을 진단받는다 그러면 앞이 깜깜하죠.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게 뭐지 싶어요. 이게 뭔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두 분이 직접 만나보셨죠? 네, 우리 동키분들께는 좀 생소한 질환이죠. 후종인대 골화증.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척추뼈 후방을 위아래로 지나는 후종 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인대가 단단하게 굳어진다. 그렇죠. 뼈처럼. 네, 이 안타까운 건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요. 주로 한국, 일본 등의 동양인에게서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인종적 요소가 아주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상하다. 네. 맞아요. 또 후종인대 고라증은 주로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남녀 발생 비율은 4대 1로 남성분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사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상담할 때 보니 아주 귀여운 유치원생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 질환의 경우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두 아들의 보상도 함께 점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일단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파서 나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유치원생인 두 아들, 이 아들들도 괜찮을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주셨네요. 자, 그래도 어쨌든 두 분 이 든든한 두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하셨으니까 뭐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걱정하실 거 없을 거란 생각하고요. 자세한 솔루션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떻게 고민 해결을 하셨는지는 4부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 어떤 내용 다뤘었는지 잠깐 정리해드리면 자동차 사고 관련 휴업 손해 그리고 시세 하락 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보 두 분이 전해주셨고 이어서 살펴본 사연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계신 40대 가장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가족력 그리고 또 인종력 이런 것들이 있는 질병이어서 자녀들도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걱정거리도 좀 던져주셨어요. 사연자분께서는 이 질병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실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됐고요. 네, 우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후종인대 고라증은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질병. 네. 대부분은 질병이겠죠. 외상이 원인이 되어 사고 관여도에 따라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대가 뼈처럼 굳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질병과 상해를 구분하는 이유는 보상 금액 차이 때문입니다. 보통 질병 수술비보다 상해 수술비의 보장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 보험에. 맞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약은 대부분 1억 원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없거나 많아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보장을 준비 중이실 텐데 상해보다 질병으로 수술하거나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던지셨잖아요. 네.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질병이에요? 상해예요? 질병이죠. 네. 네. 나는 그래서 답은 뭐지? 하고 있었어요.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랑 질병 수술비 보장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수술을 진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이제 안정을 취하는 것 그리고 운동 제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투여 등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그러기도 하는구나. 하지만 대부분 고라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처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척수신경의 압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비수술적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척수증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척수증의 정도, 침범된 척수 분절 그리고 시술자의 선택에 따라 전방 혹은 후방으로 앞뒤로요 후종인대 고라 절제술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질병 수술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2000년대 초반이었던 1, 3종 질병 수술비 특약이 있으신 분들 2종에서 수술 보험금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2종이 큰 게요. 1종 용종에서 1종이 나가요. 그래서 2종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1호종의 질병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3종으로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절제술을 한다라는 말은 이름 그대로 딱딱하게 뼈처럼 굳어진 후종인대를 잘라내서 없앤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네. 생각보다 좀 큰 수술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질병 후유장애 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후유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 장애 혹은 기형을 남긴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운동이 가능한 여부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이 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후유장애가 발생할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보통 후종인대 골화증은 절제술 이후로 예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확률도 좀 높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절제술이 아닌 경추 유합술이나 고정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척추 유합술은 척추뼈의 안정을 위해 척추 사이의 뼈나 인공뼈를 이식하고 나사못 등을 통해 척추 분절의 하나의 뼈로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척추 유합술을 진행하면 운동장애 평가로 지급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관상 지급 사례에 해당되면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 유합술을 시행할 때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외상에 의해 생긴 게 아니라 신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긴 후종 인대 골화증 판정에 따른 경추 유합술은 질병 후유장애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약관상 부합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급 사례에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골절이나 탈구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는 겁니다. 질병적인 요인에 인해 생긴 경우는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약관 내용에 준하는 상태임을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관의 해석 원칙도 같습니다. 해설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봐더라도 쉽게 판단되는 부분일 텐데요. 간혹 심사 부서에서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심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애석하죠. 네, 제가 이게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수술한 후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이 없이 안타깝게도 질병 수술비와 질병 1~3종 그리고 질병 1~5종 수술비를 가지고 계셨어요. 수술비 많이 갖고 계셨네요. 네, 이 세 가지 질병 관련 수술비로 총 350만 원과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셨어요. 오늘 후종인대 골화증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비는 지급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네, 분명 후종인대 골화증은 신경이 눌리고 압박해서 손 저림과 통증 저하, 감각 저하, 근력 저하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잘 치료받고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는 계속 걱정이 되던 게 이제 두 아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셨잖아요. 사연자분께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게 유전적인 부분에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두 아들의 보장도 괜찮은지 점검해달라. 그러면 두 아들은 어떤 걸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할까요? 우선 질병입니다. 그리고 수술로 인한 치료가 지적적인 만큼 질병 수술비가 기본적으로 정말 잘 준비돼 있어야 돼요. 질병 수술비는 다른 종류의 수술비와 다르게 무조건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라는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담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험이라는 거는 이럴 때 유용한 거죠, 여러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뭐 그게 가족력이든 아니면 뭐 직업상으로 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든 만약에 사고나 만약에 질병에 노출될 것이 걱정될 때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거라도 내가 안심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보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휴업 손해는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 명세표,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증빙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출이 큰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이 아닌 세금 신고된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네, 둘째.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의 출고 후 5년 이하라고 생각된다면 수리 비용의 직전 사고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 비용의 10에서 20%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도움 요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5글자 하셨네.
다음 주에 또 봬요.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